둘, 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팡하우스의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도 3자 토론 진행할 건데요. 자, 오늘도 끝없는 부동산 토론의 시작입니다. 예.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듣는 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 네. 상승론자 아니야 혹시? 예, 저희는 상승론자도 아니고요. 사실 하락론자도 아니고 저희는 현실론자입니다. 네. 지금 현실을 분석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근데 사람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걸 듣고 그냥 어드바이스고 본인의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냥 맞습니다. 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마다 다 그 사정이 틀리잖아요. 네. 막말로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무신 신고 어떤 사람은 남학신 신고 어떤 사람은 맨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 환경이 비포장도일 수도 있고 포장도일 수도 있고 네. 예? 네. 또 누구는 또 비 오는 날 달릴 수 있고 눈 오는 날 달릴 수 있고 개인마다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단지 이제 포괄적으로 매크로하게 지금 환경이 대부분 이렇다. 네. 그래서 비가 올 예정이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각자에 맞는 그 재테크를 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소개가 늦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오른쪽에는 이제 최연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 분 모시고 이제 토론, 3자 토론 진행할 겁니다. 그 전에 촬영했던 뉴스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건데요. 자, 뉴스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강원도권 뉴스 위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토론하기 전에 좀 뭘 할 것인가 미리 얘기 좀 해줘요. 예, 죄송합니다. 찾기 바빴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초반에도 그랬지만 컨셉 자체가 뭐 그냥 계획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라는 게 또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얘기하라. 그렇죠. 네네. 그게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찍는 게 또 그런 리얼한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것도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안 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찾아보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방송이라보다는 약간 좀 있는 그대로 100%의 날것, 예, 야생의 그런 좀 촬영이기 때문에 이런 뭐 짜고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 강원도 멧돼지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예,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뭐 이 지금 외지인들이 강원도 원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어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인데 예, 저도 안 보고 왔습니다. 그 강원도 원주 싹쓸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대충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1억 미만이라는 거.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를 해서 뭐 리모델링이나 뭐 가축 이런 걸 해서 다시 되파는 수법. 뭐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정당한 행위지만은 이제 보기에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수법으로 보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1억 미만 위주로 좀 수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에 대해서? 근데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한 거는 그 전에 법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취득록세 중과세 생기고 나서 수도권 사람들은 한 채 1억 이상 되는 거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8.8%, 또 세 번째 살 때 13.2% 그랬잖아요. 그리고 1억 미만들은 그 1.1%를 계속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방에 또는 수도권 경기도라 하더라도 인천, 수원 이런 데도 공시가 1억짜리 미만 집을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취득록세 부담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취득록세 부담이요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 취득록세가 2.2%였는데
그때에 이제 주택을 사라. 그때 이제 빚 내고도 사라 막 그랬잖아요. 네, 대출을 엄청 장려했죠. 장려하면서 그래서 건설로 이제 경제 붐을 좀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사라는 뜻에서 1.1%에 대한 그 세금을 2.2%를 1.1% 내려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살 때에 그 취득록세가 싸잖아요. 네. 그러면 팔을 때는 또 양도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경비에서 200만 원 빼던 거를 100만 원밖에 안 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필요 경비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내던 거를 880만 원을 낸다. 예? 그럼 네. 880만 원의 그 기준으로 또 양도세가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880만 원 다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필요 금액 일정 금액이 빠진 것은 마진에 따라 틀려지는데 네. 평균 보면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필요 금액을 빼주니까 앞에서는 덜 받고 양도세 때 많이 받고 앞에서 많이 내면 그 양도세 때 좀 빼주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데는 양도세 중과세가 또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뒤를 다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8.8% 정도는 내가 낸다. 나중에 어차피 뭐 4%, 5% 정도는 빼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들이 좀 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초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 팔고 뭐 자동차 팔고 다 팔아서 집 산다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을 살 때.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집 팔고 뭐 차 팔고 하진 않고 신용대출로 연 끊어서 사잖아.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네. 옛날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은 엄격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앞에서 빼주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많이 내면 뒤에서 빼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물론 8.8%에 8% 다 빼주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4% 절반 정도는 빼주더라. 그러면 세 번째 주택을 사더라도 13.2%라고 하더라도 한 7, 8%는 또 빠진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팔 때 이제 팔 때까지의 이제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1억짜리 미만 집을 그것도 이제 부담을 좀 느끼기 때문에 1억짜리 미만 집을 지금 지방으로 줍줍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만만한 게 예? 네. 원주, 강원도가 아니었냐. 네. 근데 원주로 또 집중적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어서 그렇죠. 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좀 더 투자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원주뿐만 아니라 충청도, 뭐 일부 경상도,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 쪽, 뭐 안동, 평택 뭐 이런 데들도 꽤 있었어요. 1억짜리 미만인데 이미 그쪽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수도권에 들어가는 그 경부선 따라서 수도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라인을 다 쓸은 거야 벌써 1억 미만을. 그리고 그 다음 차가 이제 원주 쪽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억짜리 미만도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역 입지적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이번 뉴스에서는 그때 1억짜리 미만을 줍줍을 할 때 원주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평택, 수원, 뭐 안동 이런 데들에다가 동두천 이런 데 북쪽으로도 수도권 주변에 하다가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 영향이 이제 강원도 원주로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한 1억짜리 미만을 줍줍한 게 벌써 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요번 뉴스에 나온 거는 그 기간이 지나서 원주 쪽으로 또 왔다. 그러면 안동이나 동두천이나 그 평택이나 이런 데들의 1억짜리 미만 집값이 어느 정도 뛰었냐. 그 제가 살짝 데이터를 봤더니 8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집이 네. 공시가격 1억 4천, 1억 5천 됐더라고요. 그러면 원주에도 8천, 9천짜리가 1억 2천, 1억 3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미 뉴스는 항상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그거를 뉴스로 나와요. 맞습니다. 네. 뉴스가 뭐 미리 예측하는 건 드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원주도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다 올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지금의 1억 3, 그 집을 1억 3천, 1억 4천도 못 산다. 왜? 공시가격이 또 1억이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물건들도 사실 지금의 그렇게 사신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이 갭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갭 투자. 그러면 그때의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 집을 1억이나 1억 1천, 1억 2천에 사는데 갭이 전세가 1억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이 정도 3천만 원 갭에 들어갔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1억 4천, 1억 5천이 돼버리면 이제는 갭이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갭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두 채 살 거를 지금 한 채밖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좀 늦었다. 네.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미 상승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할 땐 투자고 이제 정부에서는 적폐, 투기다 이렇게 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염려되는 게 그거에 대한 정부가 조치가 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네. 근데 현 정부는 그거까지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 네. 지방까지 신경을 쓴다. 다음 정권을 더 먼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수도권의 표가 절반이잖아요. 그렇지. 그쪽을 신경 쓰고 있지 않나.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나는 말만 하면 이렇게 길어지지. 그래서 이 사실 이 지금 뉴스에서는 뭐 강원도 원주라고 사실 지역을 콕 집었는데 이게 뭐 원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국적인 상승세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예,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5월 불과 이제 저번 달 저저번 달 5월 6월까지만 해도 투기꾼들이 뭐 경기도 여주를 쓸어 담았다더라. 뭐 청주 뭐 울산 창원 뭐 이런 데도 뭐 열심히 줍줍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있었는데 네.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미만 이제 투기가 들어가는 것도 투기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투자. 예.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1억 미만에서도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사고 그러면 안 산 데가 어디냐? 강원도.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원주가 이제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이제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한 20-30% 상승했는데 원주가 17년도, 18년도에 공급이 엄청 많았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 엄청 하다가 그 뒤에는 몇 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떨어진 이유가 네. 17년도 18년도 떨어진 이유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로 툴툴한 채로 가는 바람에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떨어진 게 지금 복구를 하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락세 이후에 이제 미분양을 극복하고 임대차 3법과 코로나와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은 사실 저번 17년도, 18년도의 상승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신축은 그 이상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지금 원주는 뭐 물론 교수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의견이시겠지만 뭐 상승 여력이 더 훨씬 더 많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방 1억 미만뿐만 아니라 또 뭐 재건축들도 난리잖아요. 지금 뭐. 네. 전국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도 돼요. 그냥 중흥 아파트를 검색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중흥 아파트를 다 산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구형 아파트를 다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돈 많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뭐 전국적으로 돈이 또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투자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1억짜리 미만이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요, 재테크를 할 때는 그 성장 가능한 지역을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강원도에서는 성장 가는 지역이 이제 다른 도시하고 다른 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하고 강원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원주에 있지만 그래도 동해안 라인의 관광지잖아요. 예, 관광.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주도, 강원도, 동해잖아. 네. 예? 서해안을 관광지로 보는 사람은 드물어. 없죠. 네네. 근데 강원도는 속초나 강릉 이런 데들을 관광지로 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광지와 성장이 가능한 원주가 두 개가 포인트가 되지 않냐. 네. 왜 춘천 같은 데는 수도권에 가깝잖아요. 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수도권이라 보는 거죠. 네.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어쨌든 그때 춘천도 뭐 레고랜드가 뭔가 해가지고 관광화를 하고 네. 옛날에 또 남이섬에 그 겨울 아이가 뭐 영화 있었잖아요. 드라마. 겨울연가. 겨울연가. 예, 그래서 그런 그 외국 중국 애들이 그 남이섬을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광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는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와 다른 그 변모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겨울에 눈을 볼 수 있는 데가 강원도다. 사실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쪽 이런 데는 한겨울에 눈 보기가 뭐 경상도 좀 눈 보기가 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여름에는 바닷가 해수욕. 맞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 부산에 첫눈 오는 날 만나자. 근데 그게 몇 년 있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0년째 못 만나고 10년째 못 만난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정도로 강원도는 사계절을 다 겸비한 관광 도시로서의 좀 부동산 투자가 좀 틀리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강원도를 좀 다른 각도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네. 강원도는 돈이 안 된다. 또 관광으로서는 돈이 된다. 투자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주는 성장 도시로서의 지금은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결국 투자 가치가 있다. 강릉이나 속초는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와서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틀리다. 근데 이제 그 충청도 천안 불당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하고 이제 안동, 평택들은 이제 지역 도시, 그다음에 경부선 라인, 네, 그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23년 말, 24년 초에 부산에서 또 철도가 강릉으로 올라오니 네. 그런 메리트도 보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지금의 내가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임대차 보법이 4년으로 되는 바람에 이제 투자를 2년 있다 팔겠다는 것보다도 4년 뒤에 그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가들이 좀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4년 뒤를 그 미래 가치를 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가 맞추느냐? 아무도 못 맞춰 사실은. 네? 도저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요번에 새로 바뀐 그 양도세 그 장기 특별공제 이것이 9억이 12억 됐잖아요. 네. 그 자기는 두채 셋째 다 팔고 한 채를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23년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야지만 된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계획이 다 빠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봐야지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원주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미만짜리 집을 해서 싹쓸이를 했다. 네. 원주가. 그러면 이거를 그 예측을 가지고, 그러면 원주가 싹쓸이를 했어.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를 또 싹쓸이 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원주가 싹쓸이 했어? 그러면 강릉이나 속초 또 싹쓸이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원주 오르기 전에 강릉이 먼저 올랐어. 좀 별개의 테마, 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주가 오르고 강릉이 오르고 속초가 올라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원주의 성장 도시가 따로 있고 강릉의 성장 도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원주에서 가까운 데 어디야? 제천. 제천도 또 경계수를 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쪽도 향후 좀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1억 미만짜리 집을 두 가지로 봐요. 저는 뭐냐면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9천만 원 되면은 네? 네. 1억짜리 미만 집도 두 가지로 종류를 보는데 1억 3천짜리 1억 4천짜리 집이 수도권에 몰려가는 바람에 9천만 원, 8천만 원, 9,500만 원 떨어진 그런 주택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투자해도 돼. 근데 애초서부터 9천만 원을 계속 가져갔던 집 있죠. 네. 그거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 1억 3천, 1억 4천 올라갔잖아. 네. 네? 네.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애초에 1억 4천짜리, 1억 3천짜리 집이었는데 그런 주택이었는데 9천만 원 떨어진 거는 투자할 수 있다. 네. 1억 미만짜리. 네, 네. 그런데 애초에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를 올라간 집 있죠. 네, 네. 그거는 1억 미만이라도 투자는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나?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액이 애초에 상승했다가 하락한 것은 이제 저가에 이제 주워 담을 수 있지만 애초에 주택 자체가 싼 집인데 그게 이제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이 9천만 원짜리야. 네. 근데 그거는 1억 4천이었는데 9천으로 떨어진 거 있죠. 그렇죠. 그건 사도 돼. 근데 6천, 5천짜리인데 9천 된 거. 그것도 똑같은 9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맞죠? 네네. 네. 이게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 420가구 원주의 구축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만 40%가 가구가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여기 이 아파트도 사실 그 전에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 언저리였는데 그랬어요? 예, 이것도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임대차 3법 나오고 뭐하고 주변이 상승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것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막 올수리 해갖고 갑자기 이것도 1억 4천, 1억 5천에 지금 막 매물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그 어떤 아파트인지 몰라도 네. 5천만,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그 1억짜리 미만이라 가지고 그걸 사들여서 네네. 9천만 원, 1억짜리 만들어 놨잖아. 예, 예.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다. 투자에 있어서. 예. 그런데 그 전에 1억 3천, 1억 4천짜리인데 수도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똘똘한 채로 가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원주 같은 데는 기업 도시가 막 형성이 되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져가지고 9천만 된 거 있죠. 네네. 그런 물건은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1억짜리 미만이라도 그거를 좀 그 전 과거의 가격을 가지고 투자에 우리가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 내용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내가 지금 네. 이 내용은 두 분도 처음 듣죠? 네, 처음 듣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내가 원주에 1억짜리 미만 살 때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야. 아무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원주에 이제 모 아파트라고 했는데 원래 들어와서가 아니고 이번 달만 40채가 거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만 40채가 됐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거는 투기 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그렇던데 아무래도 원주가 이제 미래 성장을 봤을 때 전망이 좋으니까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가 같이 공존하는 도시는 원주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투자자들이 좀 몰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냄새가 나지. 벌써 그 누가 와서 그 아파트 가격을 조작을 했다. 냄새가 나는 거지 그거는. 아 근데 저 덧붙여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지방의 분양권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뉴스하고는 좀 잘 안 맞는 내용들인데, 네. 예, 예. 지방의 분양권이 그 강릉에도 지금 현재 그렇고요. 강릉에 지금 현재 이제 롯데캐슬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롯데캐슬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금 구매력이 없는 이제 현지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첨이 돼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피를 높게 받고 싶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했을 때 이게 이 정도 피에 손피를 이 정도 줄 거면 차라리 구축 다른 걸 산다. 그렇죠. 라는 이 가성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강릉에 제가 보니까 원주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원주도 지금 더샵 그 법원 뒤에 있는 네, 원주 법원 뒤에 있는 더샵이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칠하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더샵 입주가 11월이에요. 올 11월. 올해 11월. 올해 11월인데 이제 원주는 또 혁신도시 쪽에 뭐 제일 풍경채 갖고 지금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한다고 하고 지도원. 예 이지더원 뭐 당구동의 자이 뭐 엄청 많은데 원주도 약간 지금 더샵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원주인데 수도권이랑 가까우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희망인데 또 원주 현지 이제 내부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어떻게 그 가격이 거래가 되냐 현실을 좀 냉정.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더샵도 피가 한 2억 5천, 3억 이렇게 붙어서 한 토탈 가격이 한 6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더샵도 84가. 근데 거래가 네네. 잘 되고 있어요. 거래는 지금 뭐 잘 된다기보다는 이제 갖고 있는 분은 팔고 싶고 없는 분은 사고 싶고 한데 지금 롯데캐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강릉 맞습니다. 롯데캐슬하고. 서로 네. 이해가 안 맞아서. 네.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의 분양권을 롯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6억, 7억에 분양받았는데 15억, 16억에 파니까 네. 77%의 양도세 매겨도 2, 3억 남잖아. 네네. 그러니까는 파는 사람에서 그 로또가 되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올라야 1억, 2억밖에 안 오르잖아요. 거의 77% 내잖아. 네네. 그러니까 분양권의 양도세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그 금액을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니까. 구분해서. 그래야 그 동네 그 지역의 GDRP를 봤을 때 그게 그 거래가 되고 상업이 돌아가는 거지. 지금 분양권도 그 거래를 거래하라고 풀어주면 뭐해? 거래를 막아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지방들도 좀 분양권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들이 그렇죠. 네, 지방도 이제 뭐 그 광역시나 이런 데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 똑같은 게 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네. 근데 결국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얽히고 섞여 갔어. 네. 얽히고 섞이고 가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데 음.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사실 다람톤 내용도 다음에 할 토론 내용도 발음이 안 되네요. 다음에 할 토론 내용도 그 대출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뭐 지금 토론하는 거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규제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대출을 규제를 해서 이게 거래가 잘 안 되고 거래가 잘 안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현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 은행이 그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대마진. 네, 예대마진이잖아. 네네. 대출을